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발파공학 페이지 63페이지. 자, 저번에 그 중간쯤에 암포 폭약에 대한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암포, 자, 암포 폭약에 의한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우리가 암포 폭약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쓰는 석회암 지대에서 아주 많이, 석산 같은 경우에 아주 많이 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다이너마이트, 그 다음에 에멀전 폭약, 그 다음에 암포 폭약이 되죠. 우리가 질산 암모늄 폭약 그래가지고 우리가 암포 폭약 그러면은 질산 암모늄 유제 폭약. 그래서 우리가 NH4 뭐가 됩니까? NH4NO3가 되죠. 자, 질산 암모늄 NH4NO3 플러스 연료유가 94대 한 6% 정도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우리가 암포 폭약이 됩니다. 그래서 암포 폭약은 뭐 여러분들이 쓰신 분도 있고 처음 얘기 듣는 분도 있는데, 시골에 가면은 그 비료 있지 않습니까? 비료, 비닐 들어가는 질산 암모늄 비료.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죠. 그 알갱이. 그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질산 암모늄입니다. 그래서 그 질산 암모늄에다가 연료유를 94대 6%로 혼합을 하면은 폭발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폭약인데, 그 폭약 자체가 폭약의 폭약의 민감성은 좀 둔감하죠. 그래서 자체가 터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폭약포가 터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터지는 거죠. 전폭약포 또는 부스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자, 첫 번째 보니까 초유폭약. 자, 초유폭약의 취급이나 장전 작업 중에는 습기가 차거나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러니까 장전 작업 중에는 습기에 대해서 약하죠. 그래서 초유폭약의 취급이나 장전 작업 중에는, 자, 습기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하는 것이 하나의 첫 번째 얘기를 했죠. 습기하고 불순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 기폭량에 적합한 전폭약을 같이 사용할 것. 전폭약, 기폭량에 적합한 전폭약 또는 부스터. 이렇게. 자, 부스터나 전폭약이란 말을 씁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기폭약에 적합한 전폭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암포 폭약은 가루 폭약으로 이렇게 포대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포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자체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벤치 발파다. 그러면 벤치 발파에 우리가 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천공 홀에다가 암포 폭약을 열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암포 폭약을 열 적에, 물론 이 안에 물 같은 게 없어야 되겠죠. 자, 열 적에, 실제적으로 이제 부스터라는 거는 여기에서 전폭약포가 있습니다. 이 전폭약포는, 암포는 가루 폭약인데, 암포 자체는 잘 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둔감하다, 그죠? 둔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스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에멀전이나 다이너마이트, 에멀전 폭약이나 또는 다이너마이트,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요런 폭약에다가, 요 폭약 속에다가 내관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내관이 터짐으로 해가지고 전폭약포가 터지고, 전폭약포가 터짐을 해서 암포가 여기에서 암포라는 폭약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기폭약에 적합한, 자, 이 기폭약에 적합한 전폭약을 같이 사용할 것 하는 거는, 전폭약이 없이는, 부스터가 없이는
암포가 잘 안 터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냐 하면은, 자,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거나 공동이 있는 천공된 구멍에는 지나치게 장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우리가 이제 금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틈이나 금이나 또는 공동. 자, 공동. 요런 거에 대한 그 공동이 있는 천공된 구멍에는 지나치게 장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요거는 이제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금이나 틈이나 공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벤치 발파에 대해서 이제 벤치의 그 깊이가 이제 깊다. 그러면 위에서 볼 적에는 이 터널, 그 천공 홀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할 적에 물론 틈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 공동 같은 경우에는 드릴 기사가 드릴로 뚫고 보면은 어떤 공동이 있으면은 로또에 어떤 반응이 온다든지 또는 아니면 갑작스레 삐뜨가 둘러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그 홀에 대한 마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공 그 일지에 보면은 천공 속도하고 천공 방향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 같은 걸 적어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약 예를 들어서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가 그 공에 대한 하나하나를 검사하고 그 다음에 공 상태가 어떤지를 검사한 다음에 암포를 여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볼 적에는 이렇게 보지만 이 위에서 볼 적에는 이 밑이 안 보이죠. 만약에 어떤 공동이 이렇게 생겼다. 공동이 이를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공동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삐뚤을 쭉 엿다 보니까 삐뚤가 들어가다가 여기서 덜커덩 하고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가 자, 공동이 이렇게 있다. 여기면 이 공동 자체가 막 이렇게 흘렀다. 그러면 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틈이나 아니면 금이나 틈이나 이런 공동. 여기서 암포를 여면은 암포가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들어가겠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장약을 할 적에 이만큼 장약이 돼야 되는데 장약이 안 되고 이만큼 장약되고 이 화약이 쓸데없이 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위에서 여기서 단면에서 볼 적에는 이렇게 될 수 있지만은 저 위에서 볼 적에는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폭약포를 제작해서 발파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어떤 과발파가 되는 거죠. 과발파가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안반 자체는 깨지지를 아니하고 이 밑에만 집중 발파가 되는 겁니다. 이 집중 발파가 되면은 비산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거나 공동이 있는 천공된 구멍에는 자, 지나치게 장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지나치게 장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곁들여 가지고 공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도로 발파 같은 경우에는 민가 주변에서는 암포를 잘 안 씁니다. 왜? 위험하기 때문에. 단가는 싼데. 근데 이제 석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암포가 이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장전기는 사용 전후에 반드시 점검하고 청소를 할 것. 장전기는 사용 전후에 반드시 점검하고 장전기는 주입하는 장전기죠. 장전기는 점검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할 것.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니까 여섯 번째는 자, 철관유, 궤도 또는 그 상설의 전기 접지 계통은 접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접지 주의하면 되겠죠? 접지 주의. 그러니까 자, 철관유는 그러니까 철관유, 궤도 또는 상설의 전기 접지 계통. 요거는 접지 주의를 해달라 하는 것이 우리가 접지를 잘못하면은 또 위험이 도사리기 때문에 접지를 주의해달라는 얘기고, 접지는 아시죠? 어스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정기적인 위험이 들어왔을 적에 바로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접지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내관유는, 장전기에 의한 장전 작업 중에는,
정전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둘 것. 그러니까 뇌관. 7번째는 자, 뇌관. 뇌관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 뇌관은 예민하기 때문에 장전기에 의한 장전 작업 중에 정전기, 우리가 장전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정전기. 자, 정전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수로 장전기에 의해서 장전을 하다 보면은 정전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전기가 어떤 뇌관에 순간적인 쇼크가 걸리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발파가 의도하지 않는 발파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정전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 그러니까 뇌관은 정전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 요 장소에 두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전기 뇌관유 취급하거나 전기 회로의 연결 작업을 하는 사람은 미리 몸에서 정전기를 일으키는 물건을 제거할 것. 그러니까 전기 뇌관을 만지는 사람은 항상 전기 뇌관하고 자, 전기 뇌관을 정전기주의다. 정전기주의. 그래서 이제 연결 작업을 하는 사람은 미리 몸에서 정전기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신체죠. 몸에.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거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정전기에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암포에 대한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건조해도, 자, 이성 건조 시 등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에서는 정전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뇌관이 달린 폭약을 천공된 구멍 입구에 장전할 것. 그래서, 자, 이상 건조 시 등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 하에서는 정전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뇌관이 달린 폭약을 천공된 구멍의 입구에 장전할 것. 뇌관이 달린 폭약을 천공된 구멍의 입구에 장전할 것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발파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기폭약이다 하는 거는 요 자체의 의미를 푼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폭약포가 있지 않습니까? 전폭약포. 여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암포 같은 경우에는 가루폭약이라고 했습니다. 가루폭약. 자, 가루를 열 적에 암포 폭약 자체는 폭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폭약포. 전폭약포나 또는 부스터라고 합니다. 자, 뇌관이 달린 요 폭약. 요거는 아주 예민하죠. 요 예민한 폭약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기포, 우리가 중기포, 그 다음에 입구, 그 다음에 전기포. 이렇게. 뇌관이 달린 약포를 공조에 두느냐, 중간에 두느냐, 아니면 여기 공구에 두느냐, 이런 게 의미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공 깊이가 짧을 적에는 터널 현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공조에 많이 둡니다. 이 공조에. 전폭약포를 두고, 그 다음에 폭약을 이렇게 둬가지고, 여기서 선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부터 위력이 쏟아져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천공 깊이가 길고, 그 다음에 가루 폭약을 넣으면은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예상치도 못한 발파기를 누르지 아니하는데도 발파가 되는, 정전기에 의해서 발파가 되는 확률은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그럴 위험성은 항상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구 쪽에다가 전폭약포를 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지금 뇌관이 달린 폭약. 자, 뇌관이 달린 폭약이 오거죠. 전폭약포죠. 뇌관이 달린 폭약은 장전용 호수로 장전하지 아니할 것. 뇌관이 달린 폭약은 장전용 호수로 주입하지는 않는 거죠. 장전용 호수는 암포만 주입하는 거고. 자, 그것이 지금 현재,
장전 호스 금지라는 거는 10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10번째 장전 호스. 내관이 달린 폭약은 내관 폭약. 내관이 달린 폭약은 장전 호스. 호스 사용 금지. 당연하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11번째. 자, 11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 도화선 발파를 하는 때에는 연료유가, 우리가 도화선. 자, 도화선은 우리가 이렇게 흑색 하약이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그 흑색 하약의 심약이 있죠, 요게. 여기 이제 뭐냐면 도화선이 흑색 하약이에요. 흑색 하약. 자, 흑색 하약에 요 심약에 습기도 차지 말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질산암모늄 폭약 암포는 질산암모늄 플러스 연료가 있죠. 연료. 기름이 있단 말이야. 이 기름이 여기에 머금게 되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 도화선의 점화력이 저하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내관 지금 현재 도화선 발파를 하는 때에는 연료유가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자, 비닐 도화선을 사용할 것 하는 거는 요 도화선 자체가 비닐 도화선으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내수성이나 내유성 기름에 저항할 수 있고 물에 저항할 수 있는 우리가 비닐 도화선. 비닐 도화선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화선 발파를 하는 때에는 연료유가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자, 비닐 도화선을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12번째. 자, 12번째. 12번째는 장전 작업이 끝난 후 남은 초유 폭약은 지체 없이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 그러니까 남은 초유 폭약이죠. 남은 초유 폭약. 이제 발파를 할 적에 장약을 다 하고 남는 폭약이 있습니다. 그 남는 폭약은 여기서 이 법규 자체의 의미입니다. 남은 폭약은 지체 없이, 그죠? 지체 없이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 그러니까 남은 폭약은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 법규 용어는 요 법규 용어가 뭐예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이런 얘기죠. 자,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13번째. 자, 13번째는 자, 초유 폭약은 가연성 가스가 0.5%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는 발파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 뭐 메탄가스 뭐 이런 것이 가연성 가스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 0.5% 이상. 0.5% 이상. 자,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는 발파하지 아니할 것. 발파 금지죠.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가 요 숫자 0.5% 이상인 장소에서는 발파하지 아니할 것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전 후에는 가급적 신속히 점화할 것. 요거는 뭐냐 하면은 14번째 장전 후. 자, 장전 후는 가급적 신속히, 우리가 신속히 점화. 자, 신속히 점화할 것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벤치 발파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천공 내에 암포 폭약을 장약을 했다. 그러면은 아무리 천공 내에 물이 없다 그래도 어떤 저면에는 물이 있게 되죠. 그러면은 암포 폭약이 내수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폭약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 물이 내수성 안에 범주 내에서 발파를 해야지. 그렇기 위해서는 그 장전 후에는 내수성에 견디는 그 시간 이내에
가급적이면 빨리 점화하라는 거는 빨리 발파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발파 장소에는 발파가 끝난 후 발생하는 가스에 주의할 것 하는 거는 15번째